지금 여러분 집 찬장에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몇 통이나 있으신가요? 한번 세어보세요. 아마 한두 통은 꼭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대여섯 통이 구석에서 먼지 쌓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버리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드실 건가요? 오늘 제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듣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면 꼭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의 소담수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찬장 속 애물단지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시는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집에 가셔서 바로 찬장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잠깐 일어나셔서 부엌 찬장이나 식탁 위 약 바구니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면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개봉한 지 한참 됐는데 다 먹지 못한 영양제 병들 구석에 몇 개쯤 굴러다니고 있을 겁니다. 비타민 병 하나, 칼슘제 하나, 오메가3 하나, 유산균 하나. 이렇게 세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실 거예요. 병을 들어서 뒤집어 날짜를 보세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혹시 이미 지나지 않았나요? 제가 아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찬장 정리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가 무려 8통이 나왔대요. 어떤 건 1년 전에 지난 것도 있었고 어떤 건 3년 전에 지난 것도 있었대요. 3년이요. 3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아직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왜 안 버리셨냐고 여쭤봤더니 그게 자식이 해외여행 가서 사다 준 거라 차마 못 버리겠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되게 비쌌대요.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자식 성의를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해서 그냥 뒀다고요. 이해해요. 정말 이해합니다. 버리자니 비싸게 준 건데 너무 아깝고 자식들이 해외여행 가서 사다 준 건데 그 마음이 고마워서 차마 못 버리겠고 에이 약인데 뭐 상하겠어? 냉장고에 넣어놨으니 괜찮겠지 하며 다시 슬그머니 넣어두신 적 솔직히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 마음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아까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아주 명쾌한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 미련 없이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지났는데 뭐 어때 하시지만 영양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단순히 효과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분이 변질되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영양제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기름 성분도 있고 살아있는 균도 있고요. 이런 성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공기와 만나면 산화되고 습기를 만나면 변질되고 온도가 바뀌면 분해돼요. 유통기한이라는 건 이 성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제조사에서도 이 약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음식은 상하면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고 색이 변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아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버리시죠. 그런데 영양제는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요. 알약이 그대로고 색도 그대로고 냄새도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영양제의 변질은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성분이 분해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분은 분해되면서 몸에 해로운 물질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통기한 지난 오메가3를 3달 동안 드셨대요. 아깝기도 하고 기름 성분이니까 쉽게 안 상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드시면서 자꾸 속이 불편하시더래요. 소화도 잘 안 되고 트림을 하면 비린내가 올라오고 가끔 배도 아프고 그래도 원래 소화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드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녀가 놀러 왔다가 약통을 봤대요. 유통기한을 보니까 1년 반 전에 지난 거였어요. 손녀가 깜짝 놀라서 할머니, 이거 한참 전에 지난 건데요 하니까 그제야 아시게 된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잘 못 보셨던 거죠. 그 오메가3를 끊고 나니까 속이 편해지셨대요. 3달 동안 고생하신 게 다 상한 영양제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속이 불편한 정도로 끝났으니까요. 더 심하면 간이나 콩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얼마짜린데 자식이 사준 성의가 있는데 본전 생각 때문에 차마 못 버리시는 거잖아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잖아요. 아껴 쓰고 모아 쓰고 다시 쓰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뭔가를 함부로 버리는 게 죄책감이 드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사다 준 거면 더 못 버리시죠.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어떻게 버려요? 자식이 부모 건강 생각해서 비싼 돈 들여 사다 준 건데 그걸 버리면 자식 마음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 마음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양제 한 통 비싸봐야 얼마예요? 몇만 원, 아무리 비싸도 10여만 원 정도겠죠.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간, 여러분의 콩팥, 여러분의 위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보물입니다. 그 몇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여러분의 장기가 훨씬 더 비싸요. 그 몇만 원 아끼려다가 상한 약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검사비, 약값, 진료비. 이게 다 합치면 영양제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거기다 몸이 아프면 고생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몸이 아픈 그 고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절약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상한 영양제 아껴서 먹는 게 절약이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는 게 진짜 절약이에요. 그리고 자식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식들이 영양제를 사다 준 건 영양제 그 자체를 드시라고 준 게 아니에요. 부모님 건강하시라고 준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양제가 상해서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해친다면 자식들이 원하는 게 그건가요? 절대 아니죠.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드시다가 탈이 났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자식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사드린 게 오히려 부모님께 해가 됐구나 하고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마음을 생각하셔서라도 상한 영양제는 버리세요. 그게 오히려 자식들의 마음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자식들이 원하는 건 영양제를 끝까지 다 드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건강하신 거예요. 상한 영양제 버리고 건강 챙기시는 게 자식들 성의에 진짜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는데 괜찮은 것도 있고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을까요? 사실 저는 유통기한이 지난 건 다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도 정 아까우시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날짜가 지났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오메가3 같은 기름 성분 영양제입니다. 기름은 공기와 만나면 산패됩니다. 쉽게 말하면 썩는 거예요. 오래된 식용유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 쩐내 나는 기름으로 요리 안 하시잖아요. 먹으면 배탈 나니까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기름이 상합니다. 상한 오메가3를 드시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좋으라고 먹는 영양제가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는 거죠. 오메가3 병을 한번 열어보세요. 냄새를 맡아보시고 알약을 살펴보세요. 비린내가 심하게 나거나 알약들이 서로 들러붙어 있거나 색이 원래보다 진해졌다면 이미 상한 겁니다. 당장 버리세요. 두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균이에요. 지난 시간에 장 건강 이야기하면서 유산균 이야기했었죠. 그 좋은 균들이 우리 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균들이 죽어버립니다. 죽은 균을 드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장에 가서 일을 할 균이 없으니까요. 죽은 균 시체만 드시는 셈이에요. 게다가 유산균은 보관을 잘못하면 더 빨리 죽어요. 냉장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 유산균을 실온에 두셨다면 유통기한 아니라도 균이 많이 죽었을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유통기한 지나면 무조건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 사시더라도 보관 방법 잘 지키시고 유통기한 안에 다 드실 수 있는 양만 사세요. 세 번째는 색이 변하거나 가루가 날리는 알약입니다. 알약을 꺼내보셨는데 원래 색이랑 다르다면 이미 변질된 거예요. 하얀 알약이 누렇게 변했다거나 투명한 캡슐이 뿌옇게 됐다거나 하면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을 흔들었을 때 가루가 날린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알약이 습기를 먹어서 부서지고 있는 거거든요. 습기를 먹은 알약에는 곰팡이가 피었을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여도요. 이런 알약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버리세요. 영양제 상태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병을 흔들어 보세요. 소리가 어떤가요? 처음 샀을 때는 알약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또르르 또르르 가벼운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둔탁하거나 알약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소리가 잘 안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원래 영양제 냄새가 아니라 뭔가 다른 냄새, 쩐내나 곰팡내 같은 게 난다면 상한 거예요. 알약을 꺼내서 눈으로 살펴보세요. 색이 변했나요? 표면에 뭔가 묻어 있나요? 알약이 갈라지거나 부서졌나요?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거예요. 병에 적힌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돋보기를 쓰시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확대해서 보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예전에 영양제를 한꺼번에 많이 사두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할인할 때 왕창 사두면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찬장에 영양제가 항상 대여섯 통씩 쌓여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 못 드신다는 거예요. 새로 산 건 앞에 두고 예전 건 뒤로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 뒤에 있는 건 유통기한이 지나도 모르시고 앞에 있는 것만 계속 드시게 되고, 어느 날 찬장 대청소를 하시다가 뒤에서 유통기한 2년 지난 칼슘제가 나왔대요. 그것도 2통이 나요. 거의 3만원어치였대요. 그걸 보시고 얼마나 속이 쓰리셨겠어요. 그 후로 이 선생님은 영양제 사는 습관을 바꾸셨대요. 한꺼번에 많이 사지 않고 한두 통만 사서 다 드시고 나면 그때 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일이 없어졌대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버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결국 그게 더 절약이에요. 영양제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싱크대 근처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세요. 손이 닿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런 곳은 습기가 많고 온도 변화가 심해서 영양제가 빨리 상해요. 영양제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요. 냉장 보관하라고 적힌 건 냉장고에 넣으시고 그렇지 않은 건 실온에 서늘한 곳에 두세요. 그리고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공기 중에 습기가 들어가서 알약이 빨리 상합니다. 드시고 나면 바로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떤 분들은 먹기 편하게 알약을 다른 통에 옮겨 담으시는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원래 병에는 습기를 막아주는 장치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통에 옮기면 그 보호가 사라져서 알약이 더 빨리 상할 수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영양제를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사놓으면 상하고 안 사자니 건강이 걱정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영양을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제라는 말이잖아요. 기본은 음식에서 영양을 섭취하시고 부족한 부분만 영양제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음식은 대충 드시면서 영양제는 열심히 챙겨 드세요.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싱싱한 채소, 제철 과일, 좋은 단백질, 발효식품. 이런 음식들을 잘 드시면 웬만한 영양소는 다 섭취할 수 있어요. 굳이 비싼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돼요. 영양제 한 알보다 제철 과일 한 조각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비타민제 한 통보다 신선한 채소 한 접시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유산균 캡슐보다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영양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것도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것저것 다 좋다고 해서 잔뜩 사다 놓으시면 결국 다 못 드시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게 됩니다. 그게 진짜 낭비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예전에는 영양제를 정말 많이 드셨대요. 아침에만 7알, 저녁에 3알. 비타민, 칼슘, 오메가3, 유산균, 루테인, 밀크시슬, 코큐텐. 이렇게 한 줌씩 드셨대요. 자식들이 사다 준 것도 있고, 홈쇼핑에서 산 것도 있고, 약국에서 추천받아서 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찬장에 영양제가 가득 쌓여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대요. 의사 선생님이 여쭤보시더래요. 영양제 많이 드시냐고요. 그래서 드시는 거 다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무 많이 드신다고요. 간에서 다 처리해야 하는데 간이 힘들어한다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영양제를 확 줄이셨대요. 정말 필요한 것 2-3가지만 남기고 다 끊으셨대요. 그랬더니 다음 검진 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영양제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는 버리세요. 아깝다고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됩니다. 둘째, 특히 오메가3 같은 기름 성분, 유산균, 색이 변하거나 가루가 날리는 알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셋째, 영양제는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드실 수 있는 만큼만 사세요. 넷째, 영양제보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좋은 음식을 잘 드시는 게 건강의 기본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면 집에 가셔서 큰마음 먹고 영양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찬장문을 열고 영양제 병을 다 꺼내고 하나하나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지난 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를 버리는 건 돈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들어올 뻔한 나쁜 것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꽉 찬 약통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진짜 건강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비움이 곧 건강이에요. 오래된 영양제에 미련 두지 마세요. 그 영양제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이제 그 영양제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보내줄 건 보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대신 오늘 저녁에는 싱싱한 제철 과일 하나 드시는 게 100배 나아요. 비싼 영양제 한 알보다 싱싱한 사과 한 쪽이 여러분 몸에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오늘 꼭 실천해보세요. 찬장 열어서 영양제 확인하시고 지난 건 과감하게 버리시고 남은 건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만 사세요. 그게 진짜 절약이고 그게 진짜 건강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재활용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몸에는 좋은 것만 넣어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껴온 영양제를 버리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이 영양제 몇 통 값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찬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과감하게 정리해 보세요. 찬장이 깔끔해지면 마음도 깔끔해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연우의 소담수다였습니다. 저는 연우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